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날 핀테크에서 지금 현재 페이코인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신규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기획실의 실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가상자산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개념의 자산이 결제 서비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일단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작성한 내용은 결제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전적으로 결제는 대금을 주고받아서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내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 뭐 간편 결제 요즘 나오고 있는 수많은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다양한 삼성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결제 서비스들은 일종의 결제 방법,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제에 대한 이야기는 수단으로서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결제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결제는 저희가 흔히 돈이라고 하는 그냥 명확한 명사로 정의된 이제 매개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돈에 대한 네이버 사전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사전에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되게 독특하게도 그 뒷부분에 점점점이라고 표현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도 예전에는 조갑이 점점점으로 이야기가 끝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희는 한 가지 흥미를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갑이로 결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현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명확한 매개체가 탄생하기 전에 결제 수단의 편의성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돌려봤을 때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조가비를 썼다라고 하는 대단히 독특한 개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돈이라고 하는 물건은 지폐의 액면을 표시해서 그 액면을 기반으로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액면을 표시할 수 있거나 사물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상품의 교환을 매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재산의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조가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결제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으로 결제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결제에 대한 집중은 어떻게 결제하는가에 사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결제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라고 물어보면 현금으로 할게요, 혹은 신용카드로 할게요, 그 밖에 뭐 간편 결제로 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결제, 무엇으로 결제하는가에 대한 사물이 돈 말고는 다른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결제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생략되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자산의 새로운 특성을 가진 자산이 탄생을 한 시점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어떻게 결제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결제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재산의 축적으로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좌측에 있는 두 가지 정의를 놓고 보면 사실 가상자산은 지금 저 두 가지 용도로 이미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흔히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뭐 자산을 몇 배로 불렸다라고 하는 MZ세대의 이야기를 흔히 접하기도 하고요. 그 거래소에서 이미 가상자산은 그 스스로의 가치를 나타내며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품의 교환을 매개할 수만 있다고 하면 돈의 정의와 다른 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가상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들은 결제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네, 결국은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제라고 하는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상품의 교환을 매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간편결제라든가 다른 수단을 끌고 들어와서 가상자산과 결합을 시킬 수만 있다면 가상자산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충분히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어, 가상자산으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상자산의 범위와 저희가 생각하는 가상자산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이 발표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조가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자, 저희가 조가비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유를 그냥 짧게 생각을 해보면 물물 교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였거든요. 자신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재화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뭔가 이제 화폐 단위가 아니라 이제 뭐 물물 교환의 방식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고기가 필요하면 제가 농사지은 쌀을 들고 갔어야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조가비를 활용을 해서 상품의 교환을 매개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자산 자체가 가상화되고 토큰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현실의 사회, 그러니까 네트워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충분히 이제 받쳐주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현존하는 자산들이 토큰화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결제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번 정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페이코인의 생각이고요. 저희는 토큰화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된 세상의 모든 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으로 좀 사고를 확장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자산으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의 일부분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쉽게 누구나 결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상품의 교환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용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상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흔히 지금 현재 가상자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비트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결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페이코인 서비스,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PCI 가상자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디지털 토큰화되어서 거래 가능한 모든 자산, 그러니까 뒤에서 발표해 주실 NFT도 포함이고 CBDC, 그 밖에 토큰화된 부동산, 토큰화된 채권, 토큰화된 증권, 그 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굳이 돈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결제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재화와 이제 교환하는 교환하는 이제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저희가 앞서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현실 속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필요한 자산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페이코인이 만들어 나갈 가상자산 기반의 결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명확한 목표는 그냥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현실적으로 나올 때, 현실에서 내가 필요한 재화를 공급받고자 할 때 내가 가진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꿈이고요. 네,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21년 6월 28일에 비트코인을 PCI로 전환해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앞으로 확장해 나갈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들을 결제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희는 이 디지털 자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지갑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여야 하고요. 이 지갑 기능은 단순하게 그냥 지금처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페이코인을 저장하는 그런 지갑 서비스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갑 본연의 기능인 자산의 저장, 그러니까 그냥 돈의 저장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저장, 혹은 그림의 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를 가진 모든 자산의 저장 기능을 제공할 것이며, 저희가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지갑에 현금만 있거나 신용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신분증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그럼 진정한 지갑의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 기능을 활용해서 본인이 정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까지 저희는 저희 지갑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저희 페이코인 서비스는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메인넷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 블록체인 외에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런 블록체인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다른 블록체인들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라던가 그 밖의 금융 서비스들을 저희 페이코인 지갑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갑 서비스에서 지원되는 가상자산 간의 전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지금 필요한 자산, 내가 불필요한 자산을 가지고 필요한 자산으로 바꾸는 일을 매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 사실 가상자산의 가상이라는 단어는 빼도 되지 않을까요? 자산으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제할 때 돈이라고 하는 조가비가 돈으로서 사용됐던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물밀 교환이 너무 힘들어서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돈이라는 매개가 없어도 충분히 자산으로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면 가상자산이 아닌 그냥 디토큰화된 모든 자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산으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서비스적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가상자산은 자신의 자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지갑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산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인구는 사실 4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토스라고 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 토스의 가입자 수는 2천만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만 이상의 국내 가입자 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에는 그 유저 베이스가 너무 얕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부분은 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일반 대중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계속해서 두고 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평은 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평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가상자산으로 만드는 새로운 결제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는 지금은 가상자산, 가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니까 아직까지는 자산에 대해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서 말씀 주실 NFT라던가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들, 그리고 그 밖에 토큰화된 자산들이 시장에서 확산이 되어진다면 그냥 그 자체로 자산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저희가 여러분과 가상자산으로 만드는 새로운 결제 생태계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산으로 만드는 새로운 결제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저희 다날 핀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